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에게 관심 있는 그 사람이 보일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짐작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지 그게 궁금해서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나한테 누가 관심 있는지 몰라. 난 아무도 몰라.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있기는 할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들을 제가 리딩을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추후 요 몇 개월간 1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연락 혹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나 누군가가 나한테 보일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보일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리딩해 드리는 거를 듣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혹은 내가 예상한 사람이 역시나 나에게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건 이제 번외의 이야기예요. 여기부터는 스킵을 하셔도 좋은데, 제가 계속 이제 뭐 건강이 안 좋다, 몸이 힘들다, 막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막 가끔 응급실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12월에 제가 교육 예정을 기획을 해놨거든요. 다 그랬는데, 제가 하여간 어디 몸 안에서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몸에서 좀 발현되는 증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수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에너지를 쏟았고, 그게 또 맞고 저도 그게 집중이 잘 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고, 그래서 간단한 거라서 일단 수술 후에 제가 또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라도 교육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지금도 신년운세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상담도 그렇고 받을 수 있는 만큼 집중하는 게 가능한 분들만 제가 받고 있으니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해주셔도 돼요. 막 그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딩도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타임라인 번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네, 1번 여러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랑 3개 월드 카드가 이제 같이 나와 있어요. 되게 닮은 부분이 많은 두 분인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떠한 한 부분을, 한 일생을, 혹은 한 주기를 1년 이렇게 사계절이 됐건, 뭐 여러 가지로 두 분이 함께 해왔던 일상의 어떤 그 커다란 하나의 어떤 그 주기, 이게 좀 공통되어 있어요,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를 되게 짧은 인연이라던가 스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두 분 다 같은 시절, 같은 시기를 보냈다거나 같은 고통, 같이 뭔가를 이루어냈어야 하는 어떤 상황을 두 분이 함께 겪은 이런 느낌으로 보인단 말이죠. 상대방이나 나나 그래서 서로의 인생에서 서로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오랜 시간 함께 했거나 두 분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그것을 겪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거나, 이런 문제, 분명히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같이 노력했던 두 분이라는 말이죠. 그냥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이건 아니에요. 이 두 분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같이 함께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함께 풀어나갔다거나 같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다거나 두 분 다 같은 문제로
같이 고통을 겪었다거나 함께 해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사실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피해를 봤다거나 내가 조금 더 힘들었다거나 상대는 나보다 덜 힘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1번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 관계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생각이 많은 날들을 보내왔다고 보여져요. 이 여러분들 위에 보면 소드 2번 카드랑 여러분들 지금 소드 10번 카드 보이시죠? 상대방이나 나나 괴롭지 않은 시간을 보낸 건 아니고 누구 한 사람도 너보다 내가 더 힘들었고 보여지는 게 너가 힘들었으니까 나는 덜 힘드네. 아니야, 나는 말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는 내가 더 힘들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도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두 분 다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 피해를 보고 힘들었고 거기에서 분명히 오는 결실을 맺기도 했지만 그 결실이라는 게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좋다기보다는 서로의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고 이것으로 하여금 서로가 잘 됐을지는 몰라도 우리 둘의 관계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은 맞았다. 돌아봤을 때도 이 관계가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을지 몰라도 과정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줬다거나 큰 고민거리를 줬다거나 짐을 줬다거나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았던 걸 의미하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한 선택 누구도 해야지 않을 수 있는 선택,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 앞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입장에선 상대방이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인다거나 뭐 하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네가 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다쳤잖아. 너가 하나라도 확실한 선택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업고 안고 무너질 필요는 없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건 상대방 딴에는 본인도 괴로웠던 것이다. 선택 앞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제 너는 나보다 덜 힘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상대방 딴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내심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관계에서는 고통, 함께 해온 이 고통이 좀 포인트 같아요. 두 분 중에 뭐 아무런 만약에 예를 들어 난 그냥 대충 썸 타는 사람 생각하고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이 번호는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두 분은 분명한 두 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이미 상대방에게 실망감도 클 것이고 이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추억들 그리고 다시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나 열정 자체가 없어요. 기대가 없다는 거고 기대가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끝을 내기로 결정했다면 그거는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었다는 거고요. 비로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차선의 선택이었을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탓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네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아봐 주셔야 되는 건 상대방 또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상대방이 앞으로 나에게 보일 행동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은 조금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관계에 있어서 부재의 시간이 정확했던 것인지, 이 부재의 시간 동안 서로가 미움도 원망도 많이 사그라지는 계기가 됐던 것인지,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친구로 지내고 안부 묻고 이럴 정도까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시 연락을 한다 한들 뭐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자기는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무겁게 깊이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할 마음은 없어요. 연락을 하고 싶을 때 할 거고요. 연락을 여러분들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우 뜬금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락에는 책임감이 있다 없다? 없다. 책임을 질 마음도 없다.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른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연락을 하고 재미 보려고 연락하는 거라기보단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왜 이런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연락하고자 할 때 이 마음 자체는 과거보다 많이 가벼워졌다는 거죠. 무게감이 가벼워졌을 뿐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이 감정 자체를 내가 책임을 지려고 어떤 계획하에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마음이 좀 가벼워졌으니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하고 말고 하려는 계획조차 없어요. 이거 연락 안 받아주면 나 연 끊어야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연락이나 이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은 사실 신중하고 진지하고 안정감 있는 사랑, 안정감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어떤 가벼운 태도나 가벼운 연락 혹은 악의적인 마음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의 저 반응에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호응을 해주고 싶지는 않아 보여요. 1번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상대방이 어떠한 연락이나 피드백이 왔을 때 눈치를 채실 겁니다. 분명 나와 깊은 관계, 진지한 관계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굳이 연락을 이어갈 필요는 없겠다. 나는 이제 좀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어. 안정된 관계를 맺고 싶어. 나는 이렇게 너랑 즐겁게 좋을 때 보고 안 좋으면 안 보고 나 이런 관계 별로 원하지 않아. 깊고 진지하고 혹은 미래를 장기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 그런 관계를 원하거든. 그래서 지금 네 연락 너가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행동들 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와닿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말을 하고 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계산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거란 말이죠. 계산적이라고 이상하다는 건 아니죠. 내가 내 소신껏 계산 아래에 움직이겠다는 거니까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연락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단해놓고 있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여러분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네요. 그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 주제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인데 여러분이 상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상대는 당장에 여러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시원시원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번호를 뽑으신 분들은 이제 누군가를 정해두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솔직한 이 어떤 리딩이겠어요. 이 지금 카드들에 대해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사람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람인지, 내가 마음을 줘도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두고두고 좀 오래오래 옆에 두고 보는 스타일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의 애정 표현이나 관심 표현에 조금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변함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 다른 달라짐 없이 그대로 변함없는 사람. 이게 이제 여러분에겐 어떤 답답함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은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오래오래 두고 보면서 사람을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과거나 이제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죠. 좀 끄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이 사람 맨 마지막 카드 나온 거 보면 컵 7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맨 첫 번째 아래쪽 카드에 컵 7번이 나와 있어요.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달라지는 흐름이죠. 이것 자체가 결국엔 마지막에 나는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구조 자체, 이렇게 뽑아서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신기하고 또 재밌었거든요. 보시면 이분 상대방의 추후에 달라질 모습에 컵 7번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맨 처음 상대방을 보고 느낀 감정들의 컵 7번이 나와 있죠. 두 분의 이 관계가 재밌다는 얘기예요. 스릴이 있기도 할 수도 있죠. 왜냐? 마음이 이제 서로 조금 다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자 하면 두 분 모두 서로에게 관심은 있어요. 이 어차피 오늘 주제 자체가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애시당초에 뭐 아무리 끄떡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심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 리딩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전제 조건은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맨 이제 처음 쭉 보자 하면은 두 분 모두 서로에게 관심은 있다. 그래서 서로 마음 자체는 다르게 변화해도 그 마음의 양상은 같아요. 여러분은 상대의 첫 모습 혹은 첫 인상에 호감을 느끼고 이 사람과 모든 상황을 좀 많이 상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해볼까? 여러분이 상대를 처음에 봤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 사람 무슨 생각할까? 이럴 때 상대방하고 여기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이것저것 좀 얘기해봐야겠다. 이거 좀 얘기해봐야겠다. 저거 물어봐야겠다. 뭐 등등. 또 이제 마음을 좀 표현해볼까? 이 사람 뭘 좋아할까? 혈액형이 뭘까? 뭐 혹은 별자리가 뭘까? 뭐 흔히들 요즘 MBTI가 뭘까? 나랑 잘 맞을까? 애인이 있을까? 등등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생각도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는 반응은 없었던 거겠죠. 끄떡이 없고 뭐 도대체 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점점 웃긴 건 상대는 나에게 점점점 관심이 생긴다라고 나온다는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본인에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분명한 표현을 했었다는 거예요. 소드 시종, 그죠? 카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툴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상대방에게 분명한 의사 전달, 의사 표현, 내 마음의 표현은 분명하게 했었다, 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상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고 생각을 해보고 싶었을 건데 그 이성적인 마음이 점점 감성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보일 겁니다. 자, 관심을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으로 보일까? 오늘 주제는 사실 이거잖아요. 이번 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자, 상대가 갑자기 감성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거나 여러분에게 오히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여러분에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원래의 모습과 다른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 갑자기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좀 예민하게 군다거나 뭐 말에 두서가 없어. 갑자기 오늘 이랬다가 막 내일 막 또 다른 얘기 한다거나 아니면 막 원래는 이것저것 딱딱딱 계획 있게 처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조금 갑자기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일이 있어. 뭐 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거나 생각을 이제 본인이 뭔가 말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원래는 말투 자체가 딱 어떤 정해진 보여지는 이미지 그대로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관성 없이 행동을 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 갑자기 여러분한테 본인이 오늘 아프다 혹은 뭐 오늘 좀 유독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언제 한번 보자 바람 쐬러 가자던가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성적이고 굉장히 좀 생각이 깊고 신중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감정적인 거랑은 되게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두서없이 혹은 이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이게 시그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이 사람의 시그널이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 표현이다.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대방의 관계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당연히 표현을 받고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상대가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 그래도 꿈쩍을 안 해. 그런 상대방하고 나 그냥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한 상태야. 더 지나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감정적으로 막 감성을 막 담아서 얘기해, 표현해.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게 되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평소와 다른 그거 자체가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은 여러분은 상대의 어떠한 반응에 분명 상처를 받았을 법해요. 그쵸? 자,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상대는 이제 굉장히 차갑고 한때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고백을 했던 마음을 전했던 아니면 내가 어떤 다가갔던 먼저 뭔가를 다가가려고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보여지고, 만약에 두 분이 지금 뭐 싸운 상황이다, 좋지 않은 사이로 관계로 좀 멀어져 있다거나 소원해진 관계였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화해를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대는 사실 나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지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지쳤다라고 보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어떤 사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반응을 그때그때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체가 들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져요. 사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지친 거죠. 좀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좀 나와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반응도 보여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은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 상황이 괜찮아지고 상대방도 이 관계에서 본인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때 여러분하고 3번 분들하고 가볍게, 조금은 이제 너무 깊고 딥하고 막 우리 둘의 막 끈적끈적한 어떤 이 관계 안에서 막 우린 서로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닌, 조금은 이렇게 조금 즐겁게 볼 수 있는, 편안하게, 이렇게 너무 큰 기대도, 너무 이 사람한테 막 뭔가를 막 다 바쳐서 온 마음 다해서 이런 관계가 아닌, 조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관계 로 좀 지내고 싶어 한다라는 무의식의 마음도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은 가능한 상태라고도 나와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거긴 하지만 지금쯤 가능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좀 보고는 있다. 만약에 화해를 했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화해를 하기에는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죠. 혹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하고 너무 깊진 않더라도, 제가 계속 말하죠, 친구로 편안하게 재밌는 시간도 좀 보내고, 우리 너무 복잡하고 심각한 이런 대화 말고 좀 서로에게 이렇게 편하게 좋게 얼마든지 다양한 대화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좀 그게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었던 이유가, 두 분이 좀 깊은 관계였던 사이라면 여러분하고 너무 심각해졌던 관계 속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좀 보여져요. 친구처럼 지낸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망을 주는 일도 없고 받는 일도 없잖아요, 실망을. 다만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신중한 편은 맞아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만큼은 조금 편하게, 좀 이렇게 다양하게 편하게 조금 이렇게 어울리면서 봐도 좋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고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이런 관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런 상태, 이런 좀 강박도 있었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사실 여러분은요, 이 사람한테 온리원이 되고 싶어 해요. 가장 특별한 사람. 만약에 연인이라면 나 너밖에 없어. 나한테 친구도 애인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너야. 혹은 친구 사이나 가까운 사람의 관계라면 친구 사이끼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 친구 중에 너가 제일 좋아. 나는 내 친구들 중에 너가 제일 특별해. 우리 뭐 우정 링도 맞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나 다른 친구들한테 뭐 다른 말 안 한다? 근데 나 너한테만 얘기했어. 이런 걸 여러분들은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연인 사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 이제껏 다른 사람들한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너한테만 느껴봤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는 이 모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여러분하고 지내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안 하게, 아직은. 그죠?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 계속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지는 못할 거라고 나와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이 관계와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시간을 갖더라도 좋은 사이로 좀 지내면서 알아가 보고 싶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그때 되면 약속할 수도 있고 책임질 수도 있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고 싶은 건데, 여러분은 상대방하고 둘만의 특별한 사이를 원한다. 그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연인 사이 아니더라도 나 너에게 제일 친한 사이 되고 싶다. 특별한 사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이 관계가 연인 사이든 친구 사이가 아닌 공적인 관계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적인 관계라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꼭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꼭 같이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아, 내가 좀 거래하고 있거나 계약하고 있는 여러 회사의 사람들이나 이 일을 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꼭 우리하고만 계약해 주세요. 나하고만 계약해 줘. 나하고만 거래하고 나하고만 프로젝트 하자. 나하고만 협업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느낌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특별히 여러분을 뭐 순위권 밖으로 두고 있지도 않아요. 다 동등한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은 나하고만 해 이걸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 어차피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 리딩에 나왔을 리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상대는 어차피 관심이 있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금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해보면서 알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돌진할 수가 없는 관계다. 이 사람 입장에선 지금 이 관계에 너무 맹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막 감정 가는 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나오거든요. 두 분이 이제 어떠한 모임이나 사람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뭐 사내 안에서 만났다거나 모임 안에 있다거나 겹치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다거나 같은 학교였다거나 계속해서 뭔가 이런 관계에서 이미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좀 뜻을 따라서 좀 천천히 너무 좀 옳고 그른 것에 집착해서 당장 대답을 해달라 이런 거를 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상대는 여러분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오랫동안 여러분을 알아갈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마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좀 제너럴하게 뭔가 어떻게 보면 그죠? 다양하게 이런 상태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데 경우의 수를 두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어떠한 제안을 해오거나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뭔가를 현실적으로 피드백을 준다거나 정말 이 관계에 있어서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옵션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게 이 사람과 여러분의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지는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성에 차느냐 안 차느냐 아셨죠?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4번 분들 카드를 보고 있는데 우선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봐요. 자, 4번 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왜 모른 척 하세요? 근데 이거 모른 척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모른 척을 해야만 할 거예요.
자, 알고 계시니까 이 리딩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4번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으니까. 이 리딩을 들으려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모른 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그래요. 뭐 어떤 잘못을 해갖고도 아니고, 내가 상대를 뭐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래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른 척 해야 하고 받아줄 수가 없죠. 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밖엔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상대방을 가끔 생각해요. 상대방이 그리워요. 생각나요. 자, 내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떠올리죠. 욕심내고 이미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상대방을 만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생각나요. 사람이니까. 내가 너하고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과는 다른 느낌이었을까? 다른 사랑을 했을까? 다른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뭐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 이 상황이 나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난 통제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자꾸 생각만 하죠. 떠올리죠. 너와 이런 관계였다면 얼마나 달랐을까라고요. 상대방은 나에게 처음에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4번 분들한테 좀 날카롭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었겠죠. 근데 그건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는 거를 여러분은 알았을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좀 너무 서툴러요. 서툴다기보다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분명히 내가 상처를 받을 거라는 걸 상대방은 너무나 잘 알아요. 4번 분들의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관계가 얼마나 자신을 폐쇄적으로 만드는지 알고 있고요. 자기가 마음을 표현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4번 분들이 한테 관심이 있는 이 상대방은요. 이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거예요. 끊임없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고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괴로웠던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내 생각에 갇혀서 나를 고립시키는 일이죠. 그걸 바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느냐? 생각이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죠. 마음이 이렇게 커졌는데 점점. 밀어내고 차갑게 말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이유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본인이 다칠 걸 뻔히 알아요. 근데 왜 이런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왜라는 거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좋아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여러분. 아니, 아무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왜 나를 굳이 밀어내고 본인이 마음을 키워가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막 일부러 막 밀어낼까요? 내가 그만큼 좋아하는 상대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영향을 끼쳐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죠. 여러분한테 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까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죠. 제너럴이다 보니까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옆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거나 여러분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거나 본인이 마음을 표현해도 우리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상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4번 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자, 이게 뭔가요? 오늘 주제가 나한테 관심 있는 상대가 나에게 보일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리딩에서 딱 하나죠. 나에게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는 상대방이 짐작이 된다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4번 분들은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절대 무모하고 막 맹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상대방 굉장히 정신적이고 운명적이고 성숙하고 깊고 어떻게 보면은 독고다이처럼 본인의 생각이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고집스러울 수도 있지만 되게 무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아닌 어떤 상황, 그러니까 본인도 상대도 어떤 상황을 생각 안 하고 밀어붙이고 내 감정 표현하고 그냥 이거면 됐다, 이거면 충분해,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다 혼자 생각하고 지켜보는 사람이죠. 본인이 본인을 괴롭게 할 정도로 고독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뢰감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본인한테. 근데 여러분 상황은 볼까요? 갇혀 있어요. 계속 생각하거든요. 계속 바라보거든요. 상대방을 계속 신경 쓰거든요. 여러분도. 근데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자꾸 생각만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끊어졌으려나? 이제 더는 나한테 마음 표현 안 하려나? 내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저 사람 나에 대한 이 감정이 사그러지려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생각만 해요. 아니길 조금 내심 바라면서. 근데 여러분도 상대에게 약속해 줄 게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것도 못해요. 상대방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두 분은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게 될 거예요. 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상대방도 이 관계에서 좀 지켜보고 싶어 할 거고요. 마음은 계속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이 리딩에 맞춰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물어본 질문에 타로는 기계처럼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분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관계는 계속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겁니다. 상대방은 어떠한 반응 나한테 보이지 않을 거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존심 세고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쉽게 뭔가를 이렇게 확 했다가는 이 관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되기도 전에 다 끝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기도 할 거예요. 아셨죠? 그게 이 사람의 행동, 유일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지금 카드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들어볼게요. 5번 분들.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상처를 만약에 받으셨나요? 여러분도? 근데 여러분도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상대방 생각해요. 완전 3번 카드가 이제 여러분한테 2장이나 나왔죠. 자, 상대방은요,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갈등도 많았어요. 이 관계에서. 관계 속에서 두 분이 쓰는 에너지 굉장히 상당했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있는 상태로 누군가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 가능성을 보고 늘 상대방을 좀 생각은 해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평소에도 불만이 많았고 여러분하고 무슨 말만 하면 싸우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자꾸 약속 다음에 혹은 뭐 다음 기회에 아니면 뭐 우리가 좀 괜찮아지면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제 미래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 즉시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상황에 대한 이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뭐 당장 급할 건 없어 보였어요.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계가 본인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좀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건 두 분이 이 모든 관계를 좀 함께 해왔던 것 같긴 해요. 갈등 상황을.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조금 더 먼 미래를 좀 보려고 했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금이 중요해. 라고 했고 그래서 두 분이 바라보는 관계의 어떤 시야도 달랐을 거고 이 관계의 미래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답 해결책 이것도 좀 두 분이 달랐을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기대하셨나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하고 싸웠을까요? 갈등 상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 딴에는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가능성을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치만 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약속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 다르겠죠. 상황은 제너럴한 리딩이다 보니까 다 다를 텐데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상대방을 잊지는 못해요. 참 지독해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잊지를 못해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약속을 해줄 수도 없고 확신을 줄 수는 없지만 늘 상대방이 여러분의 인생에 혹은 인연의 옵션에는 늘 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상대는 여러분한테 약속을 원했어요. 확신을 원했고 새 출발하자.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과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은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미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지금 여러분이 다른 관계를 맺고 있든 두 분의 관계가 됐건 간에 힘든 관계를 계속 지속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늘 이 사람이 옵션에 있고 여러분 가슴속에 있고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계속 이 사람만을 위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과 여러분이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관심 있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까잖아요. 그럼 뭔가 어떤 액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들어오셨겠지만 여러분은 상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볼 거고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지 볼 거고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을 잊지 못할 거고 궁금해할 거고 이건 나오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이미 받았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곤 여러분을 차단하는 일. 여러분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말 관심을 갖고 너무 좋아하고
원했던 게 분명하리만큼 분명한 실망감을 안고 여러분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는 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면 이 사람한테 꾸준히 뭔가 오던 행동이 딱 끊기는 일, 5번 분들 그런 느낌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조금 사실 이 5번 분들 리딩이 좀 극단적이긴 해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갈등도 없었고 어떤 오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그냥 되게 그냥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 잘 될까? 정도로 되게 캐주얼한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리딩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번호를 다른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좀 오늘 리딩 자체가 5번 분들이 좀 유독 심오하거든요. 만에 하나 내가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혹은 굉장히 복잡한 인연의 그 과정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 분명하다거나 말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고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는 이 관계 속에서 시원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가는 어떤 상태였어. 내가 아무한테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나 혼자만 알고 있고 혼자만 생각해야 되는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분들이라면 굳이 실망을 까지 하면서 이 리딩을 들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상대방에게 확신은 있고 뭔가가 약속은 해주고 말은 해줄 수 있고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지금 당장 상대방이 올리원, 상대방이 최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면 너무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받았다. 배신감 같은 느낌도 받았고 힘들었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요. 이게 정신적인 상처가 육체적으로까지 왔는지 진짜 육체적으로도 이 너무 많은 것들을 관계에 쏟아붓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도 더 이상은 여유가 없는 건지 모르지만 더는 상대는 여러분에게 반응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리딩을 제가 지금 여러분을 악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들의 어떤 이런 과정이 괜히 있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고 카드가 괜히 이런 조합으로 나올 거는 아닌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아니까 이 관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 라고 기대를 했다면 상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연락이 닿고 왔고 했다면 이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근데 예외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상처 준 적 없어요.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상처받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포함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는 여러분의 감정보다 본인의 감정이 우선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이게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의 감정까지는 도저히 헤아려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은 이게 한계인 거예요. 계속 쌓아져 왔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힘들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뭔가 확신의 한마디를 줄 수 있다거나 이 관계를 책임지거나 약속해 줄 수 있다거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대에게 여러분이 변화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내가 돌아봤을 때 나도 변한 게 없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 누굴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